좌표 공간에 세 점 A, B, C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세 점에 대하여 두 점 PQ가 AP 벡터의 크기는 2, 그 다음 CQ 벡터의 크기는 2 루트 3, BC 벡터와 CQ 벡터의 내적은 6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P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A, B, C는 이미 위치가 결정된, 즉 고정된 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된 점 A에 대해서 AP 벡터의 크기가 항상 2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이 P라는 점은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이 CQ 벡터의 크기가 2 루트 3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Q라는 점은 중심의 좌표가 3,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3인 구 위에 있는 점이 Q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대충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작은 구가 하나가 있고 반지름이 작은 쪽 구의 중심이 A입니다. 반지름이 큰 쪽 구의 중심이 C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구와 구가 서로 만나지 않게 그린 이유는요.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이거 얼마 됩니까?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그 다음 0 빼기 0의 제곱은 0, 그 다음 0 빼기 6의 제곱은 36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루트 52가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 2 루트 13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루트 13이라는 것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수죠. 따라서 2 루트 13은 얘가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구의 반지름의 합을 구해보면요. 하나는 2고 하나는 2 루트 3이죠. 근데 루트 3이 대충 1.7 얼마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2배를 하면 3.4 얼마가 될 텐데 그냥 뭐 3.5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둘을 더해봤자 5.5입니다. 즉 6보다도 더 작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구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점 P는 요 구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 Q는 요쪽 구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건을 봤더니 BC와 CQ 벡터의 내적이 6이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Q라는 점이 여기도 등장을 하고 여기도 등장을 하고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Q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Q라는 점의 좌표를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A, B, C라고 놓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 A, B, C는 요 구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구는 중심이 300이고 반지름이 2 루트 3인 것이니까 A-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퀄 1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요걸 만족시켜야 되죠. 즉, 요 구의 방정식에 X, Y, Z 대신에 그냥 A, B, C 대입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 BC와 CQ 벡터의 내적에서 BC 벡터를 먼저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1, 루트 3,0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Q 벡터를 역시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요 A, B, C에서 요걸 빼면 되는 거니까 A-3, B, C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C와 CQ의 내적은요. 이거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그 다음에 G 성분끼리 곱해서 싹 더하면 되는 거니까 A 빼기 3 플러스 루트 3B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0이 되겠죠. 요것이 바로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밑에 거 정리하면 그냥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마이너스 3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b 이퀄 9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B, C라는 것은 요 위의 식도 만족해야 되고 아래 식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위의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뭐 구의 방정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아래 식은 평면의 방정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점 Q라는 것은
이 구면 위에도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이 평면 위에도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구와 평면이 만나서 만드는 원이 있는데 그 원주 위에 점 Q가 놓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얘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점 Q는 이 구면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평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여기 요 원주 위에 점 Q가 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P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 다시 말하면 그냥 점 P와 점 Q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우리 많이 봤어요. 이건 완전 그 기본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PQ라는 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PA 벡터에다가 AQ 벡터를 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벡터의 크기가 이 벡터 각각의 크기의 합, 즉 PA 벡터의 크기에 AQ 벡터의 크기를 더해준 것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언제 배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차피 이것들이 벡터의 크기들이기 때문에 좌변도 양수, 우변도 양수예요. 그럼 양수들끼리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하셔도 됩니다. 근데 좌변을 제곱하면 P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AQ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PA 벡터 내적 AQ 벡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우변을 제곱하게 되면 PA 벡터 크기의 제곱 AQ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PA 벡터의 크기와 AQ 벡터 크기의 곱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둘의 대소관계는 PA 벡터 내적 AQ 벡터와 그 다음에 PA 벡터의 크기 곱하기 AQ 벡터의 크기, 이 둘의 대소관계로부터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PA 벡터 크기 곱하기 AQ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겁니다. 이때 세타는 두 벡터 PA와 AQ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코사인 세타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코사인 세타가 1 될 때 성립하고요. 코사인 세타가 1 되는 건 세타가 0일 때입니다. 그럼 세타가 0이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바로 PA 벡터와 AQ 벡터의 방향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PA 벡터와 AQ 벡터의 방향이 똑같을 때의 최대값이 PA 벡터의 크기 더하기 AQ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AP 벡터의 크기가 2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PA 벡터의 크기도 2겠죠? 결과적으로는 얘는 2 플러스 AQ 벡터의 크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누구였냐 하면 PQ 벡터의 크기였죠. 그래서 PQ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2 플러스 AQ 벡터 크기가 최대가 돼야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AQ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PQ 벡터의 크기도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A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에다가 단순히 2를 더해준 것이 PQ 벡터 크기의 최대값이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뭐 그림으로 또 보자면 예를 들어 AQ 벡터의 크기를 최대로 만드는 Q가 요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Q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거기에 이 P점은 이 구면 위에 임의의 점에, 그러니까 구면 위에 어디에도 놓일 수 있는 점이죠. 따라서 이때 P를 어디로 설정을 해주냐 하면 직선 AQ가 이 9와 만나는 요 점을 P로 결정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PA 벡터와 AQ 벡터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에다가 2만 더해주면, 이 반지름이 2니까요. 2만 더해주면 그 값이 P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AQ 벡터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 그 최대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지금 얘예요. 그쵸? 그런데 이 A라는 점은 이 평면 위에 놓이지 않는 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요. B 대신에 0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이건 이제 또 아주 유명한 유형입니다. 이것도 평면이 있고요. 좌표 공간에서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지금 원 하나가 있는 건데 이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이 바로 Q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점 A로부터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 Q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맨날 하던 거다 이거죠. 아주 그냥 전형입니다 이게. 그죠? 뭐 이상하다 그죠? 말 이상하지만 어쨌든 일단 A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점을 우리가 H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 AH의 길이는 결정이 됐겠죠? 고정된 값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Q점까지, 즉 이 원주위를 움직이는 Q점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 요 점에 Q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이 H와 Q를 연결하고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AQ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AQ 길이의 제곱이 AH 길이의 제곱 더하기 HQ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AH의 길이는 이미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결국 AQ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HQ의 길이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HQ의 길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자, 하나의 평면 위에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원 밖에 한 점 H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 밖에 한 점 H로부터 원주 위를 움직이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있죠. 네, 먼저 H에다가 여기 요 원의 중심을 편의상 D라고 놓읍시다. 요 H에서 D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더하는 겁니까? 요 원의 반지름을 더하는 겁니다. 그때가 그래서 결국은 요때 여기가 Q가 될 때가 H와 Q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어지는 거죠.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HQ가 최대가 됐으니까 이때 누가 A와 Q까지의 거리도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에서 Q까지의 거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H의 거리도 알고요. 그러면 먼저 그냥 차근차근 해봅시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먼저 이 AH의 거리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요 평면의 방정식이 요거니까 x 플러스 루트 3y는 이퀄 9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A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 0,6이고요.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간단합니다. 1 플러스 자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요. 이거에 루트 분의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 대신 0 넣고 9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9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2분의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가 돼요. 그래서 요 AH의 길이는 간단하게 5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HQ까지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HQ까지의 길이는 HD까지의 거리에다가 DQ, 즉 이 원의 반지름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D점의 좌표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C라는 점에서 여기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이 바로 결국 D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요 원의 반지름이 지금 2루트 3인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만 얼마인 줄 알면 요 길이가 얼마인 줄 알면 요 반지름은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반지름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H부터 D까지의 거리도 구해내야 돼요. 그치? 근데 H부터 D까지의 거리는 물론 H의 좌표를 또 구해내고 D의 좌표를 구해내도 되겠지만 이미 A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D점의 좌표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요 D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만 알아낼 수 있다면 AD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요 길이 5인 거 아니까 DH의 거리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결국 우린 D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그러면 CD의 길이도 금방 알아낼 수가 있고 반지름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D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 평면이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가지면서 점 C를 지나가는 직선이 이 평면과 만나는 교점이 바로 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의 뭐는요? 얘의 법선 벡터가 1,√3,0으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가지면서 점 C가 지금 3,0,0입니다.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1분의 x-3 이퀄 루트 3분의 y 그 다음에 컴마 g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직선과 이 평면의 교점을 구하려면요, 이걸 t로 두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3, 루트 3t,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점이 이 평면 위에도 놓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t 플러스 3 플러스 자 루트 3에다가 요거 곱하면 3t가 됩니다. 이퀄 9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4t가 6이 되면서 t가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t가 2분의 3일 때가 D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점의 좌표는 여기다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9, 2분의 3 루트 3 그죠? 0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그죠? D점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요 길이를 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3,0,0으로부터 2분의 9, 2분의 3, 여기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면 요거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 있죠. 요거 색깔로 이렇게 파랗게 표현해 볼까요? 요 길이는 뭐가 되냐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2분의 9에서 2분의 6 빼면 2분의 3의 제곱, 그래서 4분의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4분의 27 됩니다. 그 다음은 0이니까 뭐 없는 거죠. 이거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4분의 36이니까 9네요. 이거 거리가 3입니다. 3. 따라서 요 거리가 3이고요. 요게 지금 2루트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요 반지름은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이 D까지의 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A부터 D까지의 거리는 요거에서 요걸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제곱하면 4분의 121 되는 거고요. 그 다음 0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4분의 27이고요. 그 다음에 6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36인 거죠. 이놈의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4분의 뭐 됩니까? 121에다 27 더하면 148이고요. 그 다음에 36은 4분의 144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얘는 4분의 얼마입니까? 29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루트가 되는 거고요. 얘는 간단하게 루트 47에 28, 4, 32 루트 7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따라서 DH의 길이 또 금방 구해낼 수가 있어요. DH의 길이는 73에서 25를 빼. 그러면 48인가요? 그놈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따라서 AQ의 길이는 요 5, 그 다음에 요 길이 HQ의 길이가 지금 5 루트 3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자, AQ의 그냥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할까요?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5. 왜냐하면 이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HQ가 5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75가 됩니다. 이것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루트 100이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Q의 크기의 최대값이 1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PQ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은 2 플러스 AQ 벡터 크기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PQ 벡터는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PQ 벡터 크기의 최대값은 12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